메인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투자버튼의 오경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라 팔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내 투자의 방향이 맞는지, 또 이런 종목도 있었네 라는 종목 발굴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당연히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약간 대형주 단에서 막판에 약간 주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00P를 돌파하고 나서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은 나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주가에 있어서는 라운드 피겨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라는 것은 이제 1,000, 2,000, 3,000처럼 이렇게 끝자리가 영영 떨어지는 단위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 계속 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숏배팅 했던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5,000이라는 것들이 약간의 그런 심리적 장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지금 정부의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00포인트는 당연히 다시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단에서는 지금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3% 정도 빠지긴 했는데, 윗꼬리가 달린 봉이죠. 이게 고점 자리에서 나온 비석형의 이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일 날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안에서 컨퍼런스 콜이 있을 텐데요. 이 전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또 샌디스크나 또 이런 TSMC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기대치가 되게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좋은 결과를 말해도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면은 약간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고점 대비 한 1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약간 고점 부분에서 나온 부분도 있겠고, 거래량이 계속 동반되면서 나오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락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대차가 제가 이제 따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140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사이드는 있습니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아직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직전까지는 현대차가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슬로우 다운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 현대차가 빠져서 다시 20만원, 30만원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없는 이 미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 당연히 현대차가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로봇주들도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봇주 같은 경우엔 조정을 받았지만 새롭게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2차전지였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당연히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2차전지의 포인트가 뭐죠? 2차전지의 포인트는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왜냐면 사실 LFP나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LFP 배터리에 지금 밀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자동차에 느끼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로봇에 넣어야 되겠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그동안은 반응을 못했던 거죠. 그제 오늘 좀 반응을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이왕 들어갈 거면 3원계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인가요? 한 23년, 24년쯤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들이 올라가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그때 준비했던 전고체가 자동차보다는 로봇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 되겠죠. 역시나 이것도 주가의 어떤 아이디어에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리튬이 돌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이렇게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인 부분도 있겠고요. 물론 2차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짠데? 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로봇의 원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약간 증권사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게 액추에이터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1.7%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는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구동 시간이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동 시간이 길게 되려면 결국은 배터리도 더 많이 넣어야 되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무거운 배터리는 못 넣겠죠.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거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고체가 들어갈 거고,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머노드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질 거다. 뭐 크게는 5%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겠고요. 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이 테마성에 있어서는 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가야 될 부분은 단순히 2차 전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3원계보다는 당연히 이제 전고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겠고, 그래서 오늘 삼성 SDI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많이 올랐죠.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다시 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들한테 조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타로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냐라는 거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로봇이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순환매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순환매가 뭐 코스닥의 상위 종목에서 나올 텐데 당연히 바이오 아니면은 2차 전지 그리고 우주 원전 이 정도잖아요. 근데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테오젠 때문에 좀 약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빈집인 2차 전지 쪽으로 저는 쏠렸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로봇의 이 수급이 바이오로 바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에서 조금 더 뭐 다음 주까지는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들고 있으면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정도로는 접근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대장주 위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잡주보다는 사실은 이제 대장주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겠고, 아니면 내가 잡주에서도 아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5% 10%의 수익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 고점 80만 원 대비 거의 뭐 한 6분의 1 토막이 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은 거의 한 2배 정도 나왔고요. 과거에 있던 이 매물대 구간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45만 원 정도까지가 이제 단기 1차 상승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실적에 명확하게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치를 봐서는 사실 2027년에 1.3조 정도, 그러니까 1.3조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 30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약간은 부담스러운 밸류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2조, 3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들어간 섹터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서 약간 상방에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 로봇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들이 2027년에 개화된다기보다는 28년, 29년에 개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런 종목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는 상단에 대해서 많이 열어두는 게 편하고요. 시총이 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편도 아니고, 다만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 SDI나 이런 곳에 같이 연구를 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는 실제 수혜주가 맞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기로 대략 한 70%, 80%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살짝 눌렸을 때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시면서 접근해보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뭐 내가 전고체 배터리 크게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소액으로 좀 장기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되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에 2차 전지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다음 주까지도 이런 흐름이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는 당연히 바이오 섹터가 약간 절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로봇주가 빠지면 당연히 이제 코스닥에서
다음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뭐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가 다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삼화알미늄 같은 것들,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캔을 만드는데 이런 종목들도 바닥 대비 거의 뭐 한 6분의 1 토막씩은 타놨어요. 거의 한 80%씩 빠졌기 때문에 이평선이 수렴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TCC 스틸 같은 것들, TCC 스틸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을 긋고 있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볼만한 종목들로는 뭐 이런 종목들,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무수 리튬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셀을 만들다기보다는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SMR로도 낀 적이 있었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하단 채널링이 만들어진 다음에 슈팅이 나오고, 하단 채널링이 나온 다음에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상승세는 약간 1차 상승 초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스트장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고점 대비 좀 이것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에는 직전 상단 매물대인 뭐 한 요 정도 한 2만원대 초반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삼성전기 실적 발표.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치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 기판도 있지만 MLC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그만한 이 전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게 하는 그 캐패시터인데요. AI가 열리고 또 로봇이 열리게 되고 또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면 이 MLCC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치가 되게 좋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일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MLCC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LCC 관련주로는 뭐 당연히 뭐 아모텍 같은 종목들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서 한번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리포트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구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2027년에 27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시총이 1530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영업이익 대비 한 6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 여력이 좀 꽤 있다. 그 외에도 약간 테마성 종목들을 본다면 뭐 코칩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칩이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그 매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매집의 형태란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왔다가 상승을 하고 빠지고 상승을 하고 빠지고 상승을 하고 빠지고 상승을 하고 빠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집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재료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하는 거는 이제 조그만한 소형 전지를 팔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MLCC를 대신 팔아주는 총판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랠리가 조금 더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런 사업상 휴머노이드랑 엮여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약간 소형주고 메인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이 삼성전기에 이 총판을 해주다 보니까 뭐 실적은 뭐 그냥 꾸준히 나오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좀 비싸다는 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고평가 받고 있다는 얘기겠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좀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이 사실 이제 바이오겠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테오젠의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로열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알테오젠을 시장이 기대하는 로열티는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라고 머크 측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가 대략 한 20조 정도인데 이것은 5%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간 주가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겠고, 다만 바이오 입장에서는
알테오젠은 개별 악재잖아요. 개별 악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들은 옆에 있다가 얻어맞은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되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지금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금리가 지금 되게 낮은 레벨에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입니다. 물론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금리가 결국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이제 지금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유동성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이번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럼 어떤 트리거로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바이오는 학회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회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게시글에 올려드렸는데, 예를 들면 1월에 있던 JP모건 헬스케어와 같이 이런 학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회 이후에 세론이 나오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회 전에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가장 중요한 학회는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암학회가 4월 중순쯤에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미국 종양학회, 아스코라든지 에스모라든지 당뇨학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들이 굉장히 좀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초면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격 조정이란 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주가가 하락하는 걸 말하고요.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 V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개미들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한 다음 약간 반등 나오고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지면서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한 2달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어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데요. 오늘 알테오젠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가격 조정은 저는 한 70%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지금 알테오젠이 정확한 로열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결론적으로 2%가 맞다 어쩐다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락이 되게 제한적이다. 여기서 한 5에서 한 10% 정도밖에 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당연히 이제 횡보를 그리는 형태로 움직일 거다. 언제까지? 3월 전 암학회까지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는 1월달 하락 이후에 2월달까지 이 횡보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나볼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스피가 5,000P를 넘었던 것처럼 코스닥도 1,000, 2,000, 3,000을 가기 위해서는 로봇도 올라줘야 되고, 원전도 올라줘야 되고, 2차 전지도 올라야 되고, 우주도 올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이오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야 된다는 가정하에 있어서는 이번 1월, 2월에 이 조정 구간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아무런 종목이나 잡으면 안 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악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담으셔야 될 것 같겠고요. 당연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어차피 코스피로 넘어갈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보다는 이제 코스닥에 남아있는 종목 중에서 기간의 패시브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ABL 바이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BBB 셔틀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릴레이도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바이오라는 것도 결국은 하던 놈이 잘합니다. 왜냐면 왜 ABL 바이오가 잘 되냐? 사노피나 GSK 같은 업체에다가 이제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릴리도 이렇게 진짜 실체가 있는 기업이네 라면서 이제 릴리도 받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릴리도 받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릴리 이후의 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ABL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의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1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총 10조 정 이하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알테오젠의 패시브 수급들을 ABL 바이오가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ABL 바이오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 외에도 페트론이라든지 오늘 3,000당제 같은 건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안정적인 바이오를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이중항체의 어떻게 보면 원조 조상님격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계속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최근에 LC84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받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꾸준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조정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바이오가 있겠지만 저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분사한 기업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공장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이제 팔거나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계속 파이프라인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신약에 대해서 당장 개발하는 구간은 아니고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왜 자꾸 기술 수출에 목을 매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부터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 태반이고, 그러다 보니 뭐 2상, 1상, 뭐 전임상에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기술 수출도 하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3상 그리고 판매까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메가급, 기가급 신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고 보고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15조는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시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유통비율이 25%인데요. 즉 물량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삼성이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이 당연히 바로 이 들고 있는 물량을 팔 일은 없겠고, 당연히 좋은 위치, 좋은 주가에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보나 또는 모회사의 모멘텀을 보나 좋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5천억, 영업이익 5천억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로 봤을 때는 사실 10조 정도 밸류, 한 12조 정도 밸류가 적정 밸류고, 그 이상의 밸류는 신약 모멘텀이고, 신약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아시다시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하나 터지니까 어떻게 되죠? 플랫폼이 하나가 수출되니까 2조, 3조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신약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20조, 30조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마지막으로 일단 오늘 관심 종목은 좀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과거에 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계속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이제 원전주들도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모멘텀이 계속 되고 있다. 사실 조정 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상승할 때는 의미 있는 비중을 실지도 못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높은 자리에서 사는 건데요. 조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좀 더 마음 편한 자리에서 살 수가 있고 의미 있는 비중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되게 올라줬는데, 우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모멘텀이 남아 있는데 다만 일정이 조금 길죠. 2월 달에 아르테미스 발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메인으로 봐야 될 것은 스페이스X 상장이겠고요. 이것은 이제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 약간 급등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 하반기의 일정을 보고 가신다고 한다면 조정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은 내가 소외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소액 정도는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우주 관련주들 중에서 세트렉 아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루미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ETF 수급이 좀 있어요. 그래서 ETF 수급이 있고요. 이 ETF에 관련돼서는 제가 저희 무료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유튜브 게시글에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TF 수급이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내가 보유한 종목들, 내가 우주를 들고 있다, 원전을 들고 있다 했을 때 이게 ETF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도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투자버튼의 오경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